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학년 1학기 국제통상법 1 과목을 맡게 된 이상혁이라고 합니다. 방학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국제통상법 1 과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국제통상법의 기본 개념까지 해서 오늘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제 소개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상혁이고요. 저는 학부에서는 영문학을 전공하고 석사, 박사 과정에서 국제경제법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공군교육사령부에서 항공 영어, 항공법, 국제항공법 등을 가르치는 일을 했었고요. 또 고려대학교 통상법 연구센터에서 WTO를 중심으로 연구를 해서 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 등과 같은 정부 부처에 WTO 관련 연구 용역에 다수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 광운대, 대진대 등에서 국제법, 국제경제법 등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고요. 저는 또 조금 특이하게 학계를 완전히 떠나서 주식회사 KP 글로벌 에듀, 주식회사 KP 퍼블리셔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대표이사를 역임했고요. 출판 그리고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10년 정도 사업을 하다가 또 그만두고 좀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미국의 텍사스 오스틴이라는 곳에 UT 오스틴이라는 곳에서 MBA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지금은 사단법인 국제조정센터라는 협상 그리고 조정 미디에이션이라는 걸 통해서 국제 상사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기관인데요. 여기에 지금 이사로 참여하고 있고 연구공간 자유라는 것을 만들어서 현재 제가 대표로서 여러 가지 인문사회과학에 관련된 책들을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학기에 진행하게 될 국제통상법 1의 학습 목표를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법의 일부로서 때로는 독립된 법 영역으로서 WTO를 중심으로 국제통상법에 관한 이론과 사례를 학습한다. 이게 이번 학기 강의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국제통상법이라는 것은 법학이고요. 또 법학의 여러 갈래 중에 하나인 국제법 International Law라는 게 있고요. 그 International Law 중에 아주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오늘 이번 학기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국제통상법 International Trade Law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국제통상법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게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TO라는 세계무역기구라는 게 있는데 이 세계무역기구가 만들어낸 세계무역기구를 중심으로 여러 국가들이 합의한 법률 체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중심으로 우리가 국제통상법 1을 배워나갈 겁니다. 두 번째로 통상국가로서 한국과 관련된 다양한 통상 문제를 이해한다. 두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경제 규모가 현재 세계 10위권 정도 되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이 이렇게 큰 경제적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자유무역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무역체제, 세계 무역 질서에 뛰어들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GDP, 국내 총생산의 거의 80%, 90% 정도가 수출입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대한민국은 조금 쉽게 얘기하면 무역이라는 걸 하지 않으면 현재의 경제 규모를 유지할 수 없는 국가입니다. 그 대표적인 국제적인 통상 국가가 무역의 중심을 둔 국가가 대한민국인데요. 따라서 이 무역 통상 문제를 다루는 국제통상법에 대한 이해는 대한민국에게 특히 아주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번 학기의 학습 목표 두 번째가 통상국가로서 한국과 관련된 다양한 통상 문제를 이해한다입니다. 이 세 번째 학습 목표가 뭐냐면 주어진 사안에 대한 논리적 분석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른다입니다. 사실 이 세 번째 학습 목표는 법학을 배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인문사회과학 학문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다양한 문제들을, 통상 관련 다양한 문제들을 볼 텐데, 이러한 문제들을 논리적으로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리고 그 논리적 분석을 바탕으로 어떻게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 분석,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른다라는 측면에서 우리 통상법이라는 걸 한번 한 학기 동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고 또 어떤 교재를 사용할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주 교육 포털 시스템을 통해서 기본 교재 그리고 모든 참고 자료는 PDF 파일로 제공됩니다. 별도의 교재를 구입하실 필요는 없고요. 수업이 필요한 모든 자료는 제가 PDF 파일로 해서 수업 시작되기 전 저희가 매주 금요일에 수업을 진행하는데 그 주 월요일에 제가 이 동영상 파일과 수업에 필요한 PDF 파일을 모두 다 학교 포털 시스템에 올릴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교재는 구입할 필요가 없고요. 어, 안타깝게도 코로나 코비드19로 인해서 온라인 동영상 수업을 한 학기 동안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대면해서 많은 토론도 하고 하면 좋을 텐데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2학기에 진행될 국제통상법 2의 경우에는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할지 아니면 오프라인이 될지 아직 확정되진 않았는데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 시간은 매주 금요일입니다. 다만 매주 월요일에 강의 동영상 그리고 기타 자료들을 학교 포털 시스템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비록 수업은 금요일에 시간표상 정해져 있지만 매주 월요일에서 그 주 일요일까지 해당 주에 해당하는 강의를 온라인으로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제통상법과 관련된 기초이론 그리고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장 강의, 오프라인 강의의 경우에는 질문과 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텐데 저희가 한 학기 동안 동영상으로 온라인으로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메일의 형식이 되든 교육 포털 시스템의 Q&A 체제가 되든 최대한 질문과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참고 도서인데요. 국제통상법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다음의 책들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책이 신국제경제법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제경제, 국제통상법 학자들의 모임인 국제경제법 학회에 소속된 교수님들이 협업하여 만든 책입니다. 현재 국제경제법 관련해서 통상법 관련해서 가장 많이 읽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책은 경희대학교의 최승환 교수님께서 쓰신 국제경제법이라는 책입니다. 국제경제법 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보는 참고 도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혹여 더 깊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두 가지 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 학기 동안 저희가 어떻게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 3월 5일 수업에서는 국제통상법 1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지금 하고 있고요. 이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나면 국제통상법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오늘 첫 번째 수업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 두 번째 주에는 국제통상법의 발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국제통상법이라는 법률 체계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부제가 From ITO to WTO인데 이 ITO라는 것은 원래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이라고 해서 국제무역기구라는 것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주도해서 만들려고 했는데 미국 의회에서 비준이 무산되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ITO는 실패하게 되고 이 ITO 대신에 가트라는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가트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고 이게 1995년 1월 1일이 되어서야 현재 제네바에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TO World Trade Organization이라는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국제통상법의 발전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룰 거고요.
세 번째 주 강의에서는 WTO의 특성 1이라고 해서 이 WTO라는 것은 하나의 국제규범, 무역 통상 문제를 다루는 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WTO는 협상 포럼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각 국가의 WTO 회원국들의 대표들이 스위스 제네바에 모여서 트레이드, 무역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협상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협상 포럼 그리고 국제법으로서의 WTO의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네 번째 주에는 WTO의 특성 두 번째라고 해서 국제기구로서의 WTO에 대해서 조금 배울 겁니다. 국제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이라는 게 있는데요. 국제기구가 무엇인가? 국제법상 국제기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어 볼 겁니다. 제가 아까 소개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WTO가 국제통상법, 국제경제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연구 대상, 공부의 대상이 되는데요. 이 WTO의 특성을 크게 보면 법, 규범으로서의 WTO, 협상 포럼으로서의 WTO, 그리고 국제기구로서의 WTO라는 이 세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에 배울 거고요. 다섯 번째로 WTO가 다른 국제기구와 달리 아주 발달되어 있는 게 WTO 협정과 관련되어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트레이드 디스퓨트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이 분쟁 해결 절차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섯 번째 주에는 분쟁 해결 제도 WTO 체제에서의 dispute settlement 이 분쟁 해결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주에는 WTO의 기본 원칙이라고 해서 최혜국 대우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이 조금 낯설실 텐데요. 조금 있다가 우리가 순차적으로 배우게 되면 아주 익숙한 개념이 될 겁니다. 이 최혜국 대우라는 말은 아주 쉽게 말하면 최고로 혜택받는 국가처럼 대해주자라는 의미예요. 영어로는 MFN treatment라고 해서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라고 해서 최고로 혜택받는 국가로 대해주기라는 WTO의 기본 대원칙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거고요. 7주에는 WTO의 기본 원칙 2라고 해서 내국민 대우라고 해서 외국 사람, 외국 상품을 마치 국산품, 국내인처럼 대해줘야 된다라는 National Treatment라는 내국민 대우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WTO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수량 제한 금지의 원칙이라고 해서 국제경제, 국제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 수출입에 대해서 규제하는 게 있는데 이 규제를 푸는 것, 자유롭게 하는 게 무역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수량 제한, quantitative restriction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1톤 이상은 수입할 수 없어. 연간 100톤만 수입할 수 있어. 라는 수량, quantity를 가지고 규제를 하는 게 있는데 WTO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수량 제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우리가 7주에 배울 거고요. 8주에는 WTO의 기본 원칙에 대한 예외라고 해서 모든 원칙에는 당연히 예외가 있기 마련이겠죠. 그 예외 중에 하나가 웨이버라는 게 있고 웨이버라는 것 자체, 이 말뜻 자체가 의무로부터 면제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 배우겠지만 GATT 20조라고 해서 이 GATT라는 건 WTO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조약 중에 하나입니다. 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법의 20조에 보면 여러 가지 exception, 예외적인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배울 겁니다. 그리고 9주에는 WTO의 기본 원칙을 적용하는 구체적인 케이스 스터디를 해볼 겁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WTO와 관련된 국제통상법이 어떻게 적용되는구나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리고 10주째는 또 다른 케이스 스터디를 하나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8주 때까지 기본적으로 국제통상법에 대한 이론을 배우고 그 이론이 실제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9주, 10주에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11주 차에는 공정무역이라고 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죠? 자유무역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free trade라는 개념이 있고 공정무역이라고 해서 fair trade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무역이라는 건 무역에 참여하는 국가들, 기업들이 자유로운 경쟁을 하는 건데 때로는 기업이나 국가가 이러한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unfair trade restriction, 불공정한 무역 규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것이 anti-dumping이라고 해서 반덤핑과 관련된 건데요.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도 덤핑으로 판다, 덤프라는 말을 하죠. 덤프라는 말은 경장 용어로 덤핑이란 말은 정상적인 시장 가격에 비해서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파는 겁니다. 물론 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덤핑이라는 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질 좋은 상품을 더 값싸게 살 수 있으니까 좋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국제통상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불공정할 정도로 낮은 가격으로 덤핑을 하게 되면 다른 기업, 다른 국가에게 손해를 끼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한 반덤핑 행위, 그러니까 덤핑을 규제하는 조치들이 있는데 이걸 흔히 엔타이 덤핑, 반덤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12주에는 공정무역을 위한 무역규범이라고 해서 보조금 및 상계관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subsidy, 보조금이라고 해서 수출을 할 때 수출 보조금을 준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그 물건을 수입하는 국가의 국내 기업들은 경쟁에서 손해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국제사회에서는 subsidy, 보조금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를 하는데요. 이 보조금이 발견되게 되면 그 보조금으로 인한 경제적 혜택을 제어하는 상계관세, 거기에 상응하는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그걸 흔히 상계관세라고 해서 countervailing duties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3주차에는 공정무역을 위한 무역규범 세 번째로 safeguard라는 말을 쓰는데요. 영어로 그대로 safe, 우리가 안전하다라는 말에 safe라는 safe라는 말과 guard라는 말, 지키다라는 말에 guard라는 말을 써서 safeguard, 이 영어를 그대로 옮긴 건데요. 뜻을 풀어서 번역하면 긴급 수입 제한 조치에 해당하는 표현인데 이게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배워볼 겁니다. 실무적으로 국제통상법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변호사들이나 관세사들이나 여러 가지 실무적인 일을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반덤핑, 보조금, 그리고 세이프가드 이 세 가지가 현실적으로는 가장 많은 사건이 일어나는 이 관련된 조항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11, 12, 13주에 걸쳐서 실제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엔타이 덤핑, 서브시디, 세이프가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리고 14주에는 이제 이론적인 걸 배운 다음에 구체적인 사례 연구, 케이스 스터디를 한번 해볼 거고요. 이제 15주, 마지막 15주 차에는 기말고사를 볼 예정입니다. 보셨지만 중간고사가 없죠. 그래서 이번 강의는 최대한 통상법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재미있게 이론적인 부분 또 실제 일어났던 사례들을 통해서 유익하게 하지만 재미있게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간고사에 대한 부담 없이 기말고사 한 번만으로 전체 과정을 평가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부분이 국제통상법 전체가 아니라 국제통상법의 개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학기에는 여기에서 좀 더 들어가는 강론적인 얘기들 국제통상법 2가 연결해서 진행될 예정이니까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흥미를 가지시는 분들은 2학기에도 함께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가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법 1과목은 총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상대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절대평가 과목이면 최대한 강의를 진행하는 제 입장에서는 학생 여러분들에게 좋은 점수를 드리고 싶은데 학교 규정상
상대 평가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공정하게 어렵지 않게 제가 평가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점 만점 중에 기말고사가 80점을 차지합니다. 마지막 수업 시간에 제가 기말고사를 볼 텐데, 오프라인으로 현장에 와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온라인 강의를 들으시는 것처럼 교육 포털 시스템을 통해서 객관식 문항 40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하나당 2점으로 평가해서 80점 만점으로 기말고사를 치를 예정입니다. 기말고사 출제 범위는 수업 시간에 제가 나누어 드리는 이 PPT 이 강연 내용을 PDF로 전환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기본 자료, 그리고 추가 읽을 거리들,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하는 내용들에서 다 나옵니다. 전혀 어렵지 않게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출석이 10점입니다. 한 번 결석하게 되면 마이너스 1점을 드릴 예정입니다. 다 출석하시면 10점 그대로 다 가져가시고요. 두 번 결석하시면 출석 점수 10점 중에 8점만 받게 되시겠죠. 그런데 이 성신여자대학교 학교 규정상 한 학기 수업 일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4번 이상을 결석하게 되면 학제에 따라 F학점을 받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어쩔 수 없는 학칙의 규정이니까 여러분들 4번 이상 수업을 빼먹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게 현장 강의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제가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오픈을 해두니까 시간을 최대한 내셔서 모두 다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타 이제 10점 점수가 있는데요. 기본 점수 5점은 다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중간에 뭐 토론이 되었던 과제가 되었던 여하튼 어떤 형태로든 적극적인 수업 참여와 관련해서 나머지 5점을 또 평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및 기타 상담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메일 주소는 상협리phd@gmail.com입니다. 뭐 수업 진로, 수업과 관련된 내용, 또 여러분들 진로, 진학, 유학, 취업, 생활 문제 등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또 조언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메일 상담, 문자로 하는 상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이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조금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 스카이프를 통한 온라인 대면 상담도 한번 고려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스카이프를 통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메일을 통해서 사전 약속을 해주시면 정해진 시간에 스카이프를 통해서 문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또 조언 드리고 상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국제통상법 1 첫 번째 주 강의 중에 수업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설명은 모두 마쳤습니다. 한 학기 동안 저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유익하게 그리고 유쾌하게 즐겁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큰 부담 가지지 마시고 국제통상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국제통상법을 공부해 보니까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무역과 통상 관련 문제를 이런 법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지혜, 그런 관점을 얻을 수 있는 한 학기가 될 수 있길 바라고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제가 참 학습 목표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조금이라도 향상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무역 통상 관련 여러 가지 주제들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그 분석한 것을 토대로 스스로 논리적으로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생각의 결과 이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스스로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 한 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걸 통칭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처음 학습 목표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동영상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리엔테이션은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후에 제가 국제통상법의 개념이라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